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크로스 나오게 되면서 상승으로 추세를 또 돌리는 흐름, 박스권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다시 계단식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되고 있는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3월 14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방송 종목은 NX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자, 화면 바로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정책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작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원자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주택 공급,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뭐 여가 되든 여권 후보가 되든 야권 후보가 되든 이 부동산 문제는 아마 큰 화두가 됐을 겁니다. 어쨌든 이 부동산 이슈가 이제 주식시장을 강타하게 되면서 또 건설주라든지 그와 관련된 뭐 건자재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입니다. 지난주 제가 현대건설 말씀드리면서 그 서울시의 층고 제한 이런 부분들이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한강변 주변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게 정부의 어떤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이런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앞으로 어쨌든 작년 뭐 현대건설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그 6월달, 7월달 이후에 꺾였던 건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또 다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그 재건축, 어쨌든 뭐 재건축을 포함해서 주택 공급 확대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건설주는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을 참 이게 안정이란 얘기가 참 이게 애매한데 이게 부동산이 아마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이것도 골치 아플 거고요. 지금의 높은 부동산 가격이 유지가 되는 것도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은 올랐던 게 빠지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잖아요. 더 빠질까봐 집을 못 사요. 그러니까 모두가 만족시킬 만한 그런 정책은 안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 뭐 윤 당선인이 5년간 250만 가구, 250만 가구 공급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어디다가 첫 번째는 땅이에요, 땅. 물론 이게 공시지가 영향으로만 제한시키긴 힘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 인플레이션 현상이라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서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마진을 생각해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도 폐지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리고 허그에 HUG, 여기서 분양가, 규제를 하고 제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분양가 상한제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서, 높은 땅값 대비해서 건설사도 마진을 남겨 먹어야 되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 부분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앞으로 뭐 250만 가구를 뭐 공급한다 그랬는데 이건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보다는 주택 인허가라든지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이제 119만 가구 요 정도는 어쨌든 민간 주도로 공급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47만 가구 공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서울 쪽이라든지 경기도 수원 쪽, 경기도 수원이 아니래. 그 경기도 수도권 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이런 얘기가 나오는 단지들은 아마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 얘기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2015년부터 꼭지긴 해요. 이때부터 그 주택 인허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쨌든 이 주택 인허가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주택 인허가가 줄어들게 되면은 주택 공급도 줄어든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공급을 늘려요. 그러면 이거 바로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공급이 딸리는데 거기다 공급을 늘린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또 개발 호재가 되게 되면서 또 그 주변에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주택 공급을 늘리게 되면서 초반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고, 그 이후에 어쨌든 공급을 늘리게 되면서 이제 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좀 제어가 되게 되고 하향 안정화가 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인허가가 줄어들다 보니까 연간 주택 착공 실적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같은 게 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었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봤을 때 공급이 50만 원에서 정체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공급의 주택 착공 실적에 이제 꼭지를 찍었던 2015년 71만 원, 이때 보면 주택 가격이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각종 규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주택 가격을 폭등시켜버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 버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희망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이게 V자가 되게 된다면 반대로 이거 반대의 반비례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그래서 어쨌든 공급 확대,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하게 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결국에 서울도 층고 제한을 풀게 되면서 지금 대치동 압구정 층고 제한 폐지에 호가가 2, 3억씩 올라가는 이런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허가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윤석열 정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정권이 인허가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향이 정권 초반까지는 분명히 갈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또 호가가 올라가는 현상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얘기를 하려면 할 얘기가 정말 많지만 뭐 어쨌든 이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듯이 지난주에 현대건설했죠? 현대건설이 그 부동산 공급 확대, 어쨌든 그 양쪽 후보가 확정이 되게 되면서 부동산 공급 확대된 기대감이 7월 달까지 발생되면서 건설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 위에 쭉 다시 하락을 하게 되고 다시 이제 2월 달, 3월 달부터 3월 달부터 다시 이제 부동산 공급 확대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건설주에 대한 심리가 바뀌게 되고 이제는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건설주가 움직이게 되면서 앞으로 인테리어라든지 건자재 관련된 기업들도 건설주가 움직였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이 NX 같은 기업들이 또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NX 같은 경우에는 그 건설사로 직납품되는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오프닝 얘기할 때 나가는 거, 아웃바운드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인바운드, 국내도 풀리게 되겠죠? 그러면 국내도 전반적으로 거리두기 완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유흥가라든지 그리고 시내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백화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그 브런치 카페, 여기에 사람들도 많이, 카페라든지 이런 쪽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또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카페 같은 데 보면은 구석에 의자를 쌓아놨잖아요. 거리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의자 쌓아둔 곳이 죽은 공간이 되는데 거리두기 완화를 하게 되면 이제 열리는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열리는 공간만큼 앞으로 또 이제 매출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작년 12월 달에 바닥을 잡았다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추가 상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여권이든 야권이든. 그리고 이제 또 1월 달에 또 시장이 큰 폭의 좀 조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골든 크로스 나오게 되면서 상승으로 추세를 또 돌리는 흐름.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6만 5천 원을 고점으로 해서 25만 5천 원과 좁은 횡보 박스권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박스권 상단 26만 5천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계단식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발생되고 있는, 충만해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241선, 이 초록색 선, 요것도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30만 원까지 또 추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분기점은 30만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30만원은 1차 분기점에다가 또 1차 목표 주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